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가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데뷔 훈련에 참가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공개했고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 역시 웨스트햄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가 모든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며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이 회견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영국의 런던 지역신문 스탠다드의 토트넘 담당 댄 킬패트릭 기자는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할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주말 저녁 보기 좋은 시간에 펼쳐지는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에 대한 최신 정보, 영국의 현지 분석,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복귀 효과를 바탕으로 한 승부 예측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다음 축구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놓치고 계신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는 방법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처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예요.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네요.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365일 일요일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이를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먼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모든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그 영상 송출권을 가지고 있는 헤이터스 TV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나란히 토요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난 리그 2경기에 결장을 했고 히샬리송은 종아리 부상으로 이번 시즌에 단 2경기밖에 뛰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두 선수 모두 이번 주말 웨스트햄과의 런던 더비에 출전할 것으로 바란다고 말했지만 발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출전을 예고한 것입니다. 손흥민과 히샬리송은 좋은 성과를 보이며 함께 훈련해왔고 이는 우리에게 정말 긍정적인 일입니다. 소니는 이번 국가대표 휴식 기간을 잘 견뎌냈고 준비되기를 바랬고 리치, 히샬리송 역시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둘 다 주말 경기에 합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에 다녀온 거의 모든 선수들도 잘 견뎌낸 것 같고 몇 명이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루카스 베리발만이 약간의 불편함을 겪었지만 괜찮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부상자는 없고 이제 부상 복귀 소식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복귀가 기대됐던 윙어 윌슨 오도베르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부상의 회복이 잘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웨스트햄전 출전은 이르다 복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윌슨 오도베르도 지난 몇 주 동안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다음 주 중으로 메인 그룹에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아직 윌슨 오도베르는 풀 트레이닝까지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주중 경기 내지 주말 경기를 목표로 회복할 것으로 예고한 것입니다. 즉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은 완전히 부상 문제를 떨쳐냈기에 출전이 확실시 되는 것인데요. 교체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드렸었는데 더 스탠다드, 영국 런던 지역신문 석간신문은 댄 킬패트릭 기자의 현장 취재 정보를 통해서 오는 주말 웨스트햄전 예상 선발 명단에 손흥민 선수를 포함했습니다. 토트넘은 토요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주장 손흥민의 복귀를 맞이할 예정이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달 유로파리그 가라바흐전에 근육 부상을 당한 이후 토트넘의 3경기 및 한국 대표팀 경기에 결장했지만 이번 주에 훈련을 소화했다라고 알렸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티모 베르너 대신 토트넘의 최전방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이 후반전 2대0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브라이튼전 2대3 패배와 비슷한 팀을 선발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변화는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만 있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뛸 것이다. 브라이튼전과 나머지는 같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공격 라인은 솔랑키 원톱의 왼쪽 손흥민, 오른쪽 존슨, 미드필드 라인은 클루셉스키가 공미, 메디슨이 중미, 벤탄쿠르가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는 4-3-3 형태입니다. 비카리오가 골문 지키고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의 포백 라인까지 댄틸 패트릭 기자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선발이 충분히 가능한 컨디션이자 팀의 내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 매체인 스포츠몰 역시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습니다. 스포츠몰 역시 토트넘 팬들이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맞춰 주장 손흥민이 허벅지 문제를 떨쳐낼 수 있을지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2026 월드컵 예선을 위해 애초에는 한국 대표팀에 소집되었다가 탈락할 정도로 뛸 수 없는 몸 상태였다. 그리고 지난 마지막 경기였죠.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끔찍한 후반전을 보냈지만 거의 동일한 선발 명단을 꾸릴 예정으로 그중 손흥민 선수만이 의료진이 엄지를 지켜 세운다면 티모 베르너를 대신해 거의 확실하게 선발로 나설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기존 자원 브라이튼전에 패배한 선발 명단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것만이 유일한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스포츠몰 역시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대표 휴식기 이후 돌아온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바로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토요일 저녁 경기인데요. 두 팀 모두 파이널 서드 지역, 자기 팀의 입장에서는 수비 서드, 디펜딩 서드 지역이죠.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비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이 많이 나오는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을 약속하는 경기가 될 것이라면서 토트넘이 또 한 번 3대2 스코어를 연출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브라이튼전처럼 패배가 아닌 토트넘의 상쾌한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3대2 승리 예상했고 손흥민 선수의 복귀, 손흥민 선수의 효과,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공격 포인트를 통해 토트넘의 3골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인데요. 이 전망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인 레전드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승부 예측을 하고 있는 크리스 서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이 3대1로 웨스트햄과의 홈경기 완승 거둘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그 예상 내용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웨스트햄은 국가대표 휴식기 전에 입스위치를 상대로 필요했던 승리를 거뒀지만 브라이튼과 경기했던 토트넘에게는 매우 다른 이야기, 바로 연승이 끝나는 패배를 겪었던 결과가 있었죠. 브라이튼과의 경기 일주일 전 토트넘이 맨유의 승리를 한 이후 모두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칭찬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지지해왔던 크리스 서튼은 이때의 토트넘이 당한 패배, 브라이튼전 역전 패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스타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충격적이었던 개별적인 수비 실책이나 경기장 곳곳에서 벌어졌던 공방전 때문이었지 어떻게 보면 감독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였을 뿐이다. 감독의 철학과 방향성과 스타일을 잘 수행만 했다면 토트넘이 승리로 경기를 마쳤을 것이다라면서 두둔한 겁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몇 주간 결장했다가 복귀했다라는 그 사실에 힘입어 토트넘이 이번 경기는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 즉 브라이튼전에 아쉬웠던 점은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통해서 바운스백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한다라고 명시한 겁니다. 한동안 계속 말했지만 토트넘은 조만간 누군가를 숨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좋은 흐름을 가다가도 분명히 한 번씩 어려움을 겪을 상황은 있겠지만 웨스트햄을 상대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이 경기는 쉽게 이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복귀 활약으로 토트넘이 3골을 터뜨리면서 3대1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이고요. 또한 인터넷 매체인 스포츠키다는 3골까지는 아니지만 토트넘이 웨스트햄의 2대0의 완승을 거둘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주목할 점은 손흥민 선수의 복귀라고 할 수 있겠죠.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부터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왔지만 사실 올 시즌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브레넌 존슨이 6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주말 7경기 연속골까지 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목했습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최근 토트넘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좋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경기는 증명해야 할 점도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더 나은 전력의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꼼꼼한 정밀한 데이터를 통해 승부 예측하고 분석하는 슈퍼컴퓨터를 통한 1만 회 시뮬레이션으로 유명한 통계매체 옵타가 운영 중인 디 애널리스트의 프리뷰에서도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무려 60.8%, 웨스트햄의 승리 확률은 19.4%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전망 내용과 프리뷰 내용을 보면은 토트넘에게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은 바로 확실한 손흥민 선수의 복귀라고 얘기했는데요.
승부 예측과 프리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웨일스 윙어 존스는 토트넘이 모든 대회에서 최근 6경기 모두 득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서는 마지막으로 달성한 기록이며 또한 이 6골 기록은 존슨이 이전에 토트넘의 38경기에 출전해서 기록한 것보다 오히려 한 골이 더 많은 기록입니다. 제임스 매디슨도 브라이튼 골키퍼 페어 브리헌이 막았던 슈팅을 운 좋게 성공시키며 리그 3경기 만에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매디슨의 다음 골은 만약에 골이 한 번 더 터진다면 프리미어리그 통산 50번째 골이 될 것입니다. 즉 존슨과 매디슨이 이번 경기 의미 있는 골에 도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브라이튼과의 전반전 그 모든 유동성과 공격력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브라이튼과의 경기 후반전 우스꽝스러운 패배를 역전 패배를 당하면서 리그 순위가 9위에 머무르고 있고 런던의 다른 팀들과의 경기력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순위는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다른 런던 팀들이 잘하고 있고 이번 런던 더비도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6경기 중 런던 라이벌 런던 팀과의 경기에서 1승 1무 4패로 전적 열세에 있어요. 근데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 생긴 경향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토트넘이 16자를 치렀던 런던 더비에서는 9승 3무 게다가 4패였거든요. 이 기록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면서 런던 더비에 약한 팀이 됐다라는 뚜렷한 정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부상으로 지난 3경기에 결장했던 손흥민이 다시 출전할 수 있다는 소식에 토트넘은 큰 힘을 얻고 있다면서 이 안 좋은 흐름 런던 더비의 해결사, 런던 더비 거의 모든 상대팀을 상대로 좋은 기록을 만들어왔던 손흥민 선수가 나온다면 경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전망이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양팀 통틀어 현역 선수 중 런던 더비,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가장 많은 8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웨스트햄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런던 더비 3경기에 1승 2무, 크리스탈 팰리스전 승리, 풀럼전, 브렌트포드전 무승부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런던 더비 무패 기록은 199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6경기에서 지지 않았던 것 이후 가장 긴 무패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국가대표 휴식기 전에 입스위치 타운을 4대1로 꺾었던 로페테기 감독에게도 큰 힘이 됐는데요. 런던 더비에서는 지지 않고 있어 왔지만 전반적인 경기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일부 웨스트햄 서포터들은 로페테기 감독에 대한 불만과 압박을 가했는데 그래도 그 압박감이 런던 더비 무패는 물론 입스위치 타운전 4대1 승리로 이어지면서 개선됐다는 겁니다. 디 애슬레틱은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선발 명단 베르너, 솔랑키, 존슨의 스리톱을 예상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좋다면 선발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내지는 최소한 후반전 시작과 함께 나와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포지션에 대한 예상은 같아요. 확실하게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플랜 A를 확정한 상황이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미카엘 안토니오, 모하메스 쿠드스, 제러드 보엔, 루카스 파케타가 이 윕스위치와의 경기에 모두 득점을 하면서 공격 라인 전체의 컨디션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전도 연승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는데요. 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는데 경기 시작 후 1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토요일에도 토트넘을 상대로 현재 웨스트햄 선수 중에 가장 많은 6골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을 7골로 늘리고자 하는데요. 안토니오가 지금까지 토트넘의 강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토트넘을 상대로 넣었던 6골 중에 5골이 선제골이었다. 또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토트넘을 상대로 더 많이 선제골을 넣은 선수가 6골의 라이언 긱스 뿐이라고 하니까 안토니오가 선제골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상 명단은 안토니오의 최전방 배치, 이선의 쿠두스, 파케타, 수책, 보웬,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드로 기도 로드리게스, 포백에 에메르송, 킬먼, 토디보, 완비사카, 아레올라가 골문을 지킨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이 하나 또 있죠. 안토니오가 공격진을 이끌고 있는 웨스트햄의 핵심이지만 보웬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더 큰데요. 보웬은 올 시즌 웨스트햄의 그 어떤 선수보다 많은 33회의 오픈 플레이에서 기회 창출, 슈팅으로 이어졌던 장면들을 관여했습니다. 직접 슈팅한 게 15개, 키패스 13개, 그리고 슈팅으로 이어진 빌드업 과정에 기점 연결 패스도 5개를 기록한 것이죠. 입스위치전 승리 당시 보웬은 2021년 3월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안토니가 기록한 이후 프리미어리그 단일 경기에서 5번 이상의 슈팅, 5번 이외의 기회를 창출한, 무려 10개 이상의 기회를 창출한 최초의 웨스트햄 선수가 되면서 이 입스위치전에 정말 원매주를 펼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컨디션이 토트넘전에도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그 다음으로 사실 수책도 31회, 쿠도스도 31회에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고 파케타도 23회, 수비수인 킬먼도 기점이 됐던 패스 16개를 포함한 21개의 중요한 패스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후반부터 전반까지 이어지는 빌드업 구조가 탄탄한 로페테기 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햄의 해결사인 안토니오에 대해서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안토니오가 웨스트햄을 구하는 해결사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니클라스 필크루크의 종아리 부상으로 굉장히 입단 이후 결장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우려 속에 미카일 안토니오가 토요일 토트넘과의 경기에 웨스트햄의 최전방을 지킬 것이라면서 벌써 안토니오가 웨스트햄에서 10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34살의 나이기 때문에 대체 공격수를 계속해서 웨스트햄이 찾으려고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어떤 선수도 그 역할을 안토니오만큼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안토니오는 나이를 잊을 활약, 큰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 노팅엄에서 웨스트햄으로 이적한 이후 시모네 차차, 호나탄 카에리, 안드레 아유, 잔루카 스카마카, 데니 잉스, 게다가 최근에는 필크루크까지 웨스트햄이 영입을 하면서 공격수에 정말 막대한 이적료를 투자했는데 물론 도르트문트에서 지난 여름에 2,750만 파운드에 영입한 필크루크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고 뛰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르지만 그 어떤 이 선수들도 안토니오가 해왔던 공헌에 근접조차 하지 못했다. 실제로 안토니오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웨스트햄에서 68득점을 넣으면서 다른 나머지 공격수들이 모두 넣은 골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최고의 해결사였던 것이죠. 웨스트햄의 선수 영입이 잘 안 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안토니오의 지구력과 꾸준함도 돋보이는 결과라고 했는데요. 많은 웨스트햄 서포터들이 그가 계속 팀에 남아있다는 게 여전히 불만스러운 일, 왜 그 후계자를 못 찾느냐는 게 불만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불만이 안토니오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많은 돈을 쓰고도 왜 제대로 된 공격수를 못 샀느냐에 대한 구단 운영진에 대한 불만일 겁니다. 그러나 안토니오가 선제골을 넣었던 입스위치 타운전 4대1 승리는 안토니오의 가치가 얼마나 꾸준하고 지속적인지를 상기시켜줬고 또한 패배하긴 했지만 안필드에서 치렀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도 교체로 나왔을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를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안토니오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 수비수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안토니오의 활약이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매체들이 토트넘의 완승을 예상했지만 일부 매체들은 토트넘이 이 경기 비길 수 있다라고 토트넘의 수비를 우려했고 또 안토니오와 보엔의 공격을 강조하는 그런 전망도 했습니다. 베팅 사이트인 포어Bet 같은 경우에도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부 예측을 하는데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최근 웨스트햄과의 20번의 홈경기 중 17번이나 지지 않았다고 해요. 즉 패배가 3번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력으로 봤을 때 토트넘의 승리 확률은 38%, 오히려 무승부 확률이 39%로 더 높다. 웨스트햄의 승리 확률도 23%로 옵타보다 높게 측정을 하면서 이 경기 1대1 무승부가 될 것이다. 쌀쌀한 날씨 속에 수중전이 될 것이다. 이 점 역시 웨스트햄이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스코어카 같은 경우도 이 경기 2대2로 비길 거라면서 웨스트햄이 올 시즌에 홈 경기도 런던에서 치르고 원정 경기도 런던에서 치르고 있는데 런던에서 치르고 있는 이번 네 번째 원정 경기도 무패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과의 두 경기 한 번도 지지 않고 승점 4점을 가져갔다고 주목했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양팀 간의 56회의 프리미어리그 대결에서 26승 12무 18패로 앞서고 그 경기 기록에서도 90분당 기회 창출 12.1회로 8.1회 웨스트햄보다 많았고 득점도 74골로 60골의 웨스트햄보다 14골이나 많았고 또 90분당 기대 득점값도 1.8골로 1.4골의 웨스트햄보다 높았으니까 역사적으로 토트넘이 웨스트햄에 강해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올 시즌 제임스 매디슨도 다시금 최고의 경기라고 보여주면서 무려 17개의 기회 창출, 3개의 빅찬스 창출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수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다득점을 하면서 비길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득점 과정에서 결정력이 또한 중요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뛴다면 승리는 토트넘의 차지가 될 것이다라는 현지의 선수 출신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후반 시작감 깨뜨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 현지에 나온 정보들을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 선발이 아니어도 최소한 45분의 출전을 보장하는 하프타임 교체 출전이 유력하다. 그런데 지금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베르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먼저 뛰면서 많은 골을 넣고 일찌감치 승리의 쐐기를 박으면 그때 다른 선수가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휴식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정말 보기 좋은 시간에 열리는 경기죠. 한준TV가 이 경기 실시간 소통방송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경기를 보는 입중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입중계 알림도 놓치지 않고 이 경기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